자, 이번 시간에는 제8장에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변압기의 내부 회로 고장 검출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는, 자, 여기서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 두 가지 우리 공부했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바로 비율 차동 계전기와 그리고 부호홀즈 계전기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게 되면, 자, 보기 1번에 비율 차동 계전기가 나와 있네요. 그럼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과전류 계전기는 이제 과전류가 흘렀을 때, 그죠? 과전류가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가 바로 과전류 계전기고요. 그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락전류를, 그죠? 지락전류를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계전기 접지 계전기인데, 이 접지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영상 변류기를 쓴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변압기의 내부 회로 고장 검출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는 1번의 비율 차동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열동 계전기의 설치 목적은, 자, 열동 계전기 서머 릴레이라고 했죠. 자, 열동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동기 같은 경우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그죠?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여기가 바로 답이 되겠네요. 열동 계전기. 다음 문제 3번. 삼상 3선식 전원으로부터 80m 떨어진 장소에 50A 전류가 필요해서 14제곱mm 전선으로 배선하였을 경우 전압 강하는 몇 볼트인가? 단 리액턴스 및 역류는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선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이 있죠. 전선 단면적 A는 1000 곱하기 2분의, 자, 지금 이게 삼상 3선식이죠. 삼상 3선식이기 때문에 30.8이라는 이 상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30.8 곱하기 Li. 그죠? 이 공식에서, 자,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자, 전압 강하를 지금 물어봤어요. 전압 강하. 요 2의 값이죠. 2의 값. 2의 값. 그러면 요 단면적과 전압 강하를 이렇게 위치만 바꾸시면 돼요. 식을 변형할 때. 자, 그러면 전압 강하 2는 1000 곱하기 A분의 30.8 곱하기 Li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00 곱하기, 이건 전선의 단면적이죠? 14제곱m라고 했어요. 14제곱m 분의 30.8 곱하기, 자, 지금 L은 선로의 길이인데 지금 몇 미터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바로 80m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L 값은 80m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50A라고 했어요. 50A. 자,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해주시면 전압 강하는 대략적으로 한 8.8V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예,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4번. 옥내 배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바로 허, 기, 전. 그죠? 허용 전류, 그 다음 기계적 강도, 그 다음 전압 강하. 그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4번의 역률이 되는 거죠. 정답 4번. 다음 문제 5번. 발전기의 부하가 불평형이 되어 발전기의 회전자가 과열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계전기는, 자, 이거 어떤 거예요? 자, 발전기의 부하가 불평형이 되어서, 그죠? 불평형이 되어 발전기의 회전자가 과열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다. 바로 역상 과전류 계전기라고 했죠. 그죠?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부하가 불평형이다라고 하면 역상 과전류 계전기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자, 전선을 접속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여기 보세요. 1번. 접속부는 노출시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틀렸죠? 접속부는 반드시 노출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 접속 부분의 절연 성능은 타 부분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맞고요. 3번. 접속점의 전기 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 3번도 옳게 설명되어 있죠. 4번, 전선의 인장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4번도 맞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
지시 전기계기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지시 전기계기의 구성 요소 세 가지라고 했어요. 세 가지. 바로 구동장치, 제어장치, 제동장치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의 가열장치는 해당 사항이 안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8번. 저하 목내배선의 준공검사의 조합으로 적당한 것은, 자, 세 가지 시험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세 가지 시험. 바로 절연저항 측정과 그리고 접지저항 측정, 그리고 마지막 도통시험.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의 조합으로 만든 것은 3번이 되겠죠. 그죠? 세 가지입니다. 절연저항, 접지저항, 그리고 도통시험. 이 세 가지를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분전반에서 25m의 거리에 단상 교류 100V, 20A 전열기를 설치하였다. 전압방아를 2V 이하로 하기 위한 전선의 최소 굵기는 몇 제곱밀리미터인가? 자, 전선의 지금 단면적을 물어봤습니다. 전선의 단면적. 바로 A는 1000 곱하기 2분의, 지금 여기서는 자, 몇 선식이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단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전열기. 예, 전열기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쓰냐? 전열기는 단상 2선식으로 보시면 돼요. 단상 2선식.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수의 값이 얼마가 들어가요? 바로 35.6이 들어가는 겁니다. 단상 2선식이니까. 그죠? 삼상 2선식. 그리고 L 곱하기 자, I라고 했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00 곱하기 전압 강화를 2V 이하가 된다고 했죠. 2V 이하. 그럼 2V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35.6 곱하기, 그 다음 분전반에서 25m의 거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선로의 길이는 2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20A. 그죠? 20A. 자, 이렇게 해서, 네,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 8.9 정도가 나옵니다. 8.9 제곱밀리미터.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압 강화가 이제 2V 이하이기 때문에 그 전선의 단면적은 8.9 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돼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최소 굵기는 바로 8.9가 최소 굵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문제 10번. 다음 중 영상 변류기를 사용하는 계전기는, 자, 영상 변류기 같은 경우는 누설 전류를 검출한다라고 했죠. 그죠? 누설 전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접지 계전기는 영상 변류기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지락사고 발생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접지 계전기는 영상 변류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계전기가 되는 거죠. 그죠? 답은 2번. 다음 11번. 전선 재료로서 구비하여야 할 조건 중 틀린 것은, 자, 전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돼요. 자, 1번 도전율이 클 것. 맞는 거죠? 전기가 잘 통해야 돼요. 다음 2번 접속이 쉬울 것. 그러니까 이 시공이 좀 쉽다는 얘기죠. 3번 가요성이 풍부할 것. 잘 구부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잘 구부러져야 된다. 유연성이 있다는 거. 4번 인장 강도가 비교적 적을 것. 틀렸죠? 인장 강도가 커야 되는 거죠. 인장 강도가. 그죠? 잘 견뎌야 되니까. 답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 12번.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는 누전을 신속, 정확하게 알리는 누전 경보기의 검출기로 사용되는 것은, 자, 뭐냐? 이건 누전 경보기의 검출기, 즉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것, 바로 영상 변류기라고 했죠? 답은 2번입니다. 누설 전류 검출 영상 변류기예요. 다음 13번. 역류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상 콘덴서는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가? 그래서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진상 콘덴서, 진상용 콘덴서죠. 진상 콘덴서는 바로 부하와 어떻게 연결한다? 병렬로 연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하와 병렬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그 부하 말단, 그죠? 부하 말단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부하와 병렬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14번. 폭 15m, 길이 20m인 사무실의 조도를 400룩스로 할 경우 전광속 4900 루멘의 형광등 40W를 설치할 때 형광등은 몇 개 사용하여야 하는가? 단, 조명률은 50%, 감광 보상률은 1.3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공식 하나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FUN은 A
ED. 자, 이 공식을 갖다 푸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지금 형광등의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형광등의 개수, 요 n의 값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n 값. 그럼 식을 변형하면 n은 fu 분의 a 곱하기 2 곱하기 d가 되죠. 그쵸? fu 분의 aed.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자, 그대로 대입을 자, 해볼게요. 자, F는 광속이죠? 지금 전 광속이 4,900 루멘이라고 했어요. 4,900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U가 뭐예요? U가 조명률이에요. 조명률. 자, 조명률이 50%이기 때문에 50을 넣으면 안 돼요. 0.5로 넣는 거죠. 50 아니에요. 0.5로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A는 면적입니다. 자, 폭이 15m고 길이가 20m이기 때문에 면적은 15 곱하기 20이 돼요. 그죠? 폭에다가 길이 곱하시면 돼요. 면적. 그 다음에 E는 조도. 즉 조도가 400 룩스라고 했어요. 400 룩스. 자, 400 곱하기 D는 감광 보상률 얼마? 1.3이네요. 1.3.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대략 63.67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절상을 시켜주면 몇 개? 64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절상해요. 절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절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소수점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6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자, 비상조명등 설계 시 비상조명의 조도는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자, 이거는 이제 법선 조도를 구하는 공식 하나만 기억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법선 조도가 이제 EN인데 법선 조도는 바로 R 제곱분의 I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공식에서 자, 조도와 거리의 관계. 지금 거리의 제곱이 분모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있다라는 자체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바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분모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하는 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5번 문제까지 해서 8장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 풀어보았고요. 2번 강의까지 해서 소방전기 일반 강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는 제 4과목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